네, 정국해법을 모색한다. 오늘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일병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당원 ARS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분리 실시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재신임 안 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대단한 승부수를 던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승부수라고 보십니까? 예, 그런데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문재인 대표는 제가 항상 주장해 왔듯이 4.19 재보선 이후에 즉각 네. 모든 걸 내려놓고 당을 재건하고 다시 추스리는데 전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원회다 뭐다 하면 질질 끌고 여기까지 와서 네. 이제 다시 승부수라니 참 제가 보는 때는 생뚱맞은 꼼수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승부수로 보이지만 이거 네. 꼼수다. 네, 그렇지.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승부수라고 보는데 저는 그 꼬리를 달면은 좀 아마추어 같은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 아마추어 승부수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혁신 원래 문재인 대표가 4.19 재보궐선거 때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 혁신위를 꾸릴 때 뭐냐면 혁신위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개파 갈등 청산이었습니다. 네. 근데 혁신위가 10차 동안 하는 동안에 10번의 당내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발표할 때마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10번에서 10번 갈등이 일어났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승부수를 던진다면은 바로 전당대로 갔어야 됩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당을 만들어보고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지금 국정감사도 있고 또 20대 총선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문재인 대표가 정말로 정면 승부를 하려면은 끝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심에 안철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그런 의도를 던졌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대표가 끝장을 보기 위해서는 그걸 또 봐야지 당내 수습이 갈등이 된다 보기 때문에 정면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로 갔어야 된다. 그런데 네. 전당대를 가지 않고 이런 아마추어적인 발상을 갖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들도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해서 모았는데 의견을 이게 뭐냐면 지금은 국감에 집중할 때다. 그러니까 재신임 문제는 좀 국감 끝난 다음에 다시 재론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17명의 중진 의원 3선 이상 이 17명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9시 반쯤 저희 방송 시작할 무렵에 서울 시내 모처에서 문재인 대표와 만났습니다. 만나서 전달했어요. 문재인 대표가 이걸 받아들였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이 중진 의원들의 중의, 그러니까 뭐 재신임이고 뭐고 다 좋은데 국감부터 우선 하고 하자라고 하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중진 의원들의 어떤 모습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를 청면 지원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중에 핵심이 권노갑 전 고문하고 권노갑 고문과 그리고 이호 여사가 어떤 입장들이 상당히 반영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진위원회에서는 일단은 국감을 끝나고 나서 다음 순서로 가자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한테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또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마다할 부정할 이유가 없죠. 그거는 받아들이는 좋은 카드로 저는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물러설 수 있는 명분도 좋고 또 실리도 좋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어떤 그 당내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아예 속전속결로 하자고 전략을 세웠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애초에 전략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대표한테 이게 나쁜 제안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손해 볼 게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허 이사장님 말씀에 약간 공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될 것 같아요. 제 예측할 때는 문재인 대표가 승부수라고 해서 띄울 때 어떤 당내의 어떤 합리적인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어느 기록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그런 절차가 거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의논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일이죠. 중진 의원들 17명이 얘기했다는 것 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여기서
다시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건 물러선다는 얘기입니다. 4.29 때도 물러서지 않는 분이 여기서 물러설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니고 밀어붙일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취임한 지가 7개월 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보고 항상 불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듯이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이 당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네. 그럼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당내에서 그만큼 지금 당을 문재인 대표로 흔든다는 것은 결국 당이 흔들린다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표를 능가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은 바로 뭐 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불신임을 하든 할 수 있는데 막상 흔들고 나니까 문재인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당 내에도 말은 많지만 실제로 행동이 오기는 굉장히 곤란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좀 있다. 그럼 정세균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를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 이래서 당 밖에 있는 천정배 의원, 정동영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당의 중진 3선 의원 이상 해서 연석회의를 하고 여기서 문재인 대표의 거취도 결정하고 뭐 함께 다 통합하면서 가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건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정세균 의원님을 잘 압니다. 네.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실 바에는 네. 지금 그 주장을 하실 바에는 벌써 이전에 관악선거에서 보여줬어야 되고 그 전에 광주 광산을 선거에서 보여줬어야 되는 거예요. 정동영이나 우리 천정배를 붙들고 모셔서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할 일이지 이제 다 떠난 사람들까지 거론하면서 무슨 연석회의가 무슨 연석회의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은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가지고는 내년 총선과 네. 그다음 대선에 이미 희망이 없다. 야권의 입장에서 그러니 새 당을 만들어라 하는데 네. 그 새 당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친노 패권을 더 강화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거기서 안주하기 위한 전략 전술의 일환일 뿐이지 네. 어떤 충정을 가지고 한 얘기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지금 정세균 의원이 중진 연석회의 하는 이 모습이 조금은 이제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고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에서 보면은 만약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진 연석회의를 해서. 왜냐하면은 잘 되면은 본인 탓이고 못 돼도 본전입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표가 연석회의에서 만약에 그 불신임이 되면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세균 의원이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석회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안 돼도 어쨌든 문재인 대표가 시간을 벌어주고 문재인 대표가 신임이 되면은 그건 또 범친노계니까 어쨌든 이득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리 계산하나 저리 계산하나 그렇습니다. 해볼 만한 일이다라고 해서 제안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니 뭐 같이 할 거면은 4.29 때 하지 왜 이제 와서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역으로 신당 만들다고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왜 당을 안 만들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그 주도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네. 신당의 갈래가 한 너댓 갈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각자 신당을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중심에 있는 근데요, 인물들이 죄송한데요. 예. 뭐 네도갈래 신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천정배 의원이 신당한다 그래서 관심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예. 부분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천정배 의원의 신당이 예. 동력을 지금 못 얻고 있어서 예.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에서는 신당이 아니라 쉰당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는 마당인데 네. 천정배 의원한테 책임이 상당히 크죠. 어허. 신당을 결정을 했으면 제대로 국민한테 어떤 비전을 보이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당의 모양을 갖추는 노력을 가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워낙 점잖은 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행동이 너무 느리고 국민한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나왔습니까? 내내 저 웃고만 있는데 웃고 예,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웃는다고 해서 모르겠네. 잘 됩니까? 웃지만 말고 행동으로 보이십시오. 천정배 의원이 당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저는 단언을 하고 싶은 게 왜냐하면 천정배 지금 의원이 당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신진들이든 아니면 기존 정치인을 끌어들일 유인구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어쨌든 신당이 만들어지는 목숨을 걸고 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먼저 뛸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누가 먼저 뛰는 데는 당근이 없다는 근데 겁니다. 잠깐만요. 당근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뭐 선거가 없는 평시라면은 예. 뭐 당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7개월 앞으로 선거가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에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내년 총선에 나갈 사람들한테 민심이라고 하는 거 이상의 당근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남 민심은 뭐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오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의 당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결행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까 천정배 의원의 책임을 제기하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예. 공감을 합니다. 앵커님 말씀에. 왜 그러냐.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도 내년에 과연 어느 줄을 서서 다시 국회의원이 될 것인가. 네.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들만 보여요. 정말로 국민이나 국가에 대한 어떤 충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주춤주춤 옆걸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정배 신당이 잘 될 거로 믿으면은 튀어나왔겠죠.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주춤거리는 거고 만약에 이 자기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내중에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겠다고 그런 자신이 있으면 거기 뭉개 앉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신이 없을 때는 나중에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천정배 의원의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고 예, 그렇죠.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러나 신당을 하기는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요망이 신당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예. 뭐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뜻은 반드시 야당을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요. 말씀해 신당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호남 민심을 잘못 읽고 있지 않았나, 오판하잖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호남은 이미 벌써 그 기존 정치를 해본 그런 집권 경험 있는 호남 세력입니다. 예. 그럼 호남 민심은 뭐냐면은 호남 정당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호남은 주류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비판 세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호남은 기본적으로 전국 정당을 원하지 호남 정당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호남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천정배 의원이 그런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자칫하면은 이런 친당 세력들이 호남 어떤 정서를 네. 잘못 오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호남발 신당은 있지만은 호남 신당은 없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입장이고 호남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호남에서 깃발을 내세우더라도 전국 정당화를 위한 깃발이어야 되지 네. 호남 신당으로 돼서 호남 자민련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그 다른 그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그 전국 상황을 쭉 짚어보면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것인가 이 문제를 짚어봤는데 세 패널 모두 탈당하지 않고 당 잔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님의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탈당을 결행해서 신당을 하거나 분당을 하는 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알겠습니다. 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아쉬운 거는 지난번에 어느 패널인가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예. 안철수 의원께서 이렇게 비판만 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예. 그럴 바에는 바로 치고 나와서 예. 분당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알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탈당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예. 거죠. 천정배 의원이 어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내심 누구와 함께 하고 싶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유승민 의원 얘기를 했고 뭐 손학규 대표 얘기도 하고 김부겸 전 의원 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뭐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부터 안철수 의원까지 말이죠. 예.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천정배 의원께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안철수 의원과도 만났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좀 보았는데요. 순서가 그분이 이제 내가 확인한 바는 100%는 아닙니다만 조금 줄여주시죠. 시간이 다 줄여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분이 하시는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신당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이미 중도개혁 신당을 주장했던 정대철 전 대표라든가 탈당을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사형 선고를 내린 박준영 전 지사도 있습니다. 그분들과는 어떤 교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고 당내 의원들 중에서도 지금 친노의 패권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서너 사람이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예. 박주선 의원, 예. 주승용 의원 등입니다. 이분들과 과연 얼마나 조율을 하고 있는지가 선결 문제가 돼야지 네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나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말을 던지고 싶습니다. 예. 천정명은 결국은 이제 이삭 주어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양당 체제가 굳혀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3당 신당이 만드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그런 상황에서 자꾸 정말로 그 뭡니까 전혀 짝이 안 맞는 이 상황을 만들어 가려는 걸 유승민 의원을 데려온다든가 이런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알겠습니다. 자체가 신당이 지금 불안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한국 정치 발전은 정당 정치가 발전해야 되고 정당 정치가 발전하려면 힘 있는 여당과 또 힘 있는 야당, 이 건강한 여당과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야당 쪽 얘기를 좀 많이 짚어봤는데 문재인 대표의 승부수도 승부수처럼 보이지만 꼼수이고 실패할 것이다라고 다들 진단하셨고 네. 그런가 하면 당 밖에 신당 움직임이 당 안팎에 있지만 뭐 이거 제대로 리더십도 없고 수순도 제대로 밟고 있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 야권에는 이게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것 아니냐. 뭐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 그런 진단이 지금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도 정당 지지도에 있어서 여당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낮은 지지율로 표현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또 뭐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야권의 재건설이 됐든 또는 뭐 완전한 혁신이 됐든 좀 더 깊이 있게 천착하고 속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